몸을 돌보는 요령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몸을 돌보는 요령 부분이 뒤에 361페이지 하단까지 이어져 있는데요. 이걸 최영수 선생님 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몸을 돌보는 요령. 몸에게 수치감을 불어넣는 부분들은 몸 안에서 사는 어려움을 겪는다. 몸에 대한 긴 논의는 이 책의 사명을 벗어납니다. IFS 임상가 수석 트레이너 수잔 맥코넬은 소매틱스와 신체에 관한 책과 챕터를 썼고, IF 임상과 선임 트레이너 낸시 소웰은 만성질환에 관한 챕터를 썼습니다. 그녀는 또한 그리고 리처드 슈워츠와 동일한 주제로 책을 공동 집필하고 있습니다. 진 카단차로는 섭식장애에 대한 관한 두 챕터를 썼고, 섭식장애와 몸의 수치감 불어넣기에 관한 책을 쓰고 있습니다. 몸에 대한 IFS 접근 방식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에 관해서는 그들의 챕터와 책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몇 마디 하겠습니다. 수치감 불어넣기는 신경계에 충격을 줍니다. 의사들은 이것을 스트레스라고 부르며, 이것은 이제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신체적 질환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치심은 우리로 하여금 몸으로부터 멀어지거나 분리되도록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면 비판자들은 신체가 너무 이렇다 혹은 저렇다 하는 이유로 공격하기도 하고, 제대로 기능하지 않거나 병에 걸리거나 자신들의 성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고 몸에 대해 화를 내기도 하며, 몸을 돌보지 않거나 실제로 상해를 입혀서 처벌하기도 하고, 테러나 성폭행의 순간에 몸이 어떻게 반응했다는 이유로 몸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어릴 때 성적으로 학대를 당한 사람들은 몸을 역겹고 더럽다고 여기고, 학대 도중이나 나중에 성행위를 하는 중에 혹은 진찰할 때 성적으로 흥분하게 되는 것을 맹비난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은 또한 보호자 양극성의 비옥한 토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별과 생물학에 대한 생각은 경직된 역할 구분과 행동적 극단을 낳습니다. 성양극성에 대한 문화적 고정관념은 엄청나게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여기에는 수능적인 것 대 공격적인 것, 정서적인 것 대 이성적인 것, 의존적인 것 대 독립적인 것, 사냥감 대 포식자, 추종자 대 지도자, 양육자 대 규율주의자 등의 양극성이 포함됩니다. 미국에서는 아브라함의 종교, 즉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품고 있는 자신들의 정체성과 긴밀하게 엮여 있는 성별과 성적 지향에 대한 경직된 생각들은 추종자들로 하여금 전통적인 자신들의 믿음을 공유하지 않고, 그들만의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 그리고 성적 취향을 주장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들에게 수치감을 불어넣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 문화는 자유사상가 대 청교도 양극성에 의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나체와 성적 행위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그래픽 미디어 묘사가 복음주의적 기독교인들이 여성의 성적 권리, 결혼의 권리, 의료적 권리를 폐지하기 위해 일한다는 뉴스 기사와 함께 끊임없이 연이어 게재되면서 데이트하고 성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사춘기 소녀들과 성인 여성들은 내면적인 합의 없이 성적 행위에 동의하는 부분들에 대해 부분들의 입장에서 제게 이야기합니다. 남자들은 성적인 만남에서 지나치게 책임감을 느끼거나 지나치게 특권의식을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
부분들의 입장에서 제게 이야기합니다. 사춘기 소녀들과 소녀들은 신체적 접촉이나 자신들의 외모가 판단받는 것에 대한 어색함과 두려움을 가라앉히기 위해 엄청난 양의 술과 대마초를 흡입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다고 느껴 누군가 자신들을 보아주기를 갈망하며,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보호자들이 굴욕, 거부, 폄하, 타락 또는 소외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것을 겨우 참아가며 성행위로 들어갑니다. 어떤 부분들은 꽤 지속적으로 몸에서 분리됩니다. 경쟁적인 관리자들은 질투심을 가지고 비교합니다. 내면의 판사들은 외모와 체중에 대해 잔인합니다. 하지만 몸은 우리의 집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의 자리이며 관계적 친밀감을 위한 매개체이며 우리의 움직임과 행동을 위한 수단입니다. 신체적 욕망은 활력을 불어넣고 욕망이 대상이 되는 것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며 감탄의 눈으로 바라보고 누군가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가 되는 것은 모두 만족감과 자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수치감을 불어넣는 것은 체연의 커다란 장애물입니다. 치료 과정에서 몸을 계속 추적하도록 합니다. 당신은 부분들이 어떻게 몸 안에 살고 몸과 관계를 맺으며 몸을 사용하는지 탐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자체를 하나의 실체로 여기며 몸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결론 부분이 뒤에 나오는 느낌이네요. 네. 자, 수치감 불어넣기 및 수치심의 약물 치료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책 전반에서 쉐이밍이라는 거랑 쉐임드라는 거랑 두 개를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수치심을 주는 것, 그걸 쉐이밍이라고 하고 수치감 불어넣기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거는 쉐임드라고 해서 또 구분을 해서 두 개로 나눠서 여기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 수치감을 불어넣게 되는 쉐이밍, 그리고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경우, 하나는 불어넣고 하나는 느끼고, 그런 경우 어떻게 약물 치료를 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362페이지 끝까지 그 부분을 좀 유경선님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수치심 감사합니다. 불어넣기와 수치심의 약물 치료. 그분들은 자신의 의지에 대해 치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게는 자진해서 정기경련 치료를 선택한 내담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비판자가 그 방법을 사용하면 상처 입은 추방자들을 영구적으로 침묵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면 비판자들을 진정시키고 내면적인 수치감 불어넣기로 망치질 당하고 있는 부분들을 달래기 위해 불안 완화제나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 기능의 항우울제를 복용한 내담자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약물 복용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담자들은 자신들의 부분들이 분리되도록 돕는 약물, 그게 일반 약이든 케타민, MDMA, 실로사이빈과 같은 의약품이든 분리되도록 돕는 약물이기 때문에 치료와 삶에 더 잘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약물에 대한 내담자의 경험과 필요성이 치료 과정을 지나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담자들로 하여금 약물 복용 경험을 추적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프랭크 앤더슨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하기 위한 IFS 기반 접근법을 개발했고, 존 리빙스턴과 조앤 개프니는 환자가 건강 문제로 결정을 내릴 때
환자를 코칭하기 위한 IFS 기반 접근법을 개발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질병을 헤쳐나가고 있거나 정신과 약물이나 다른 약물이라도 복용하고 있는 내담자들이 있다면 저는 위에서 언급한 전문가의 글을 추천합니다. 몸을 돌보는 요령, 부분들 및 몸, 이 주제만으로도 책 한 권 혹은 여러 권의 가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몇몇 IFS 임상 전문가들이 IFS 관점에서 소매스틱스, 질환, 수치감, 불어넣기 및 건강에 관한 책을 썼거나 쓰고 있습니다. 이 책의 목적상 몸 안에서는 많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염두에 두도록 합니다. 추방된 부분들은 신체적 감각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보여주고자 애쓸 수 있고, 극단적인 보호자 양극성은 몸으로 드러나며, 보호적인 부분들은 종종 몸을 사용하거나 변경 또는 통제함으로써 수치감 불어넣기에 대항하고 스스로를 달래고자 하는 자신들의 의지에 맞추고자 노력합니다. 한편 몸 자체가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집중과 일반적인 IFS 탐구 방식을 필요로 합니다. 수치감 불어넣기 및 수치심의 약물 치료. 보호적인 부분들은 만약 약물 치료가 자신들의 의제, 경계나 우울증 등을 방해한다면 약물 치료의 효과를 차단할 수 있지만 그들은 또한 처방자에게 몸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의 의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앞서 인용한 참고 문헌을 참조하도록 합니다. 네. 아마 이 부분이 그 프랭크 앤더슨의 IFS 기반 접근법 부분이 아마 유경 선생님이 번역하신 IFS 치료 실전 가이드 내의 내용일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 책에 리빙스톤과 조앤 게프니 커플의 IFS 코칭 부분도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363페이지, 이제 기법에 대한 요령 부분이네요. 이제 뒷부분이 다 요령인 것 같은데요. 363페이지부터 365페이지 하단 촉진시켜 줍니다까지 먼저 읽어볼 텐데요. 이제 기법에 대한 요령들이 나오니까 조금 더 압축되는 느낌이네요. 장경남 선생님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네, 네, 감사합니다. 기법에 대한 요령, 부분들 추적하기. 만약 당신이 메모를 하는 경우 회계의 흐름을 따르면서 시각적으로 부분들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부분에게 되돌아오겠다고 약속했으면 되돌아갈 수 있기를 원할 것입니다. 저는 저만의 메모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저는 페이지 왼쪽에 표적 부분을 쓰고 오른쪽 여백에 사후 반응적인 부분들을 메모합니다. 만약 사후 반응적인 부분이 표적 부분이 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표적 부분에서 다시 왼쪽 여백으로 화살표를 그려 그 새 표적 부분이라는 것을 표시합니다. 당신이 어떤 방법을 고안해내든 주된 핵심은 당신이 그 부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방법을 갖는 것입니다. 언어는 필수적인 도구. 우리가 이미 IFS의 실행에서 언어가 당신의 연장 허리띠에 있는 망치와 토처럼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길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정황하게 늘어놓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세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당신은 의식의 본질에 관한 이론적인 논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참 자아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에게는 부분이 아닌 내적 자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자원은 당신의 각 부분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방식대로 도와줄 수 있어요.
네. 당신도 이 내적 자원을 경험할 수 있는데, 당신의 부분들에게 내면에 어느 정도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이것은 내담자들에게 정신 세계는 현재의 혼잡하고 갈등으로 얽힌 상태보다 더 확장 가능하고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또한 내담자로 하여금 참 자아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둘째, 당신은 부분들을 생각하고 그들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 명료함을 얻게 됩니다. 셋째, 표적 부분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언어를 사용하여 보호자의 협력을 얻도록 합니다. 그녀가 추방자와 섞여 있어요라고 말하기보다는 추방자가 그녀와 섞여 있어요라고 말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내담자에게 그 부분을 분리시키세요라고 요청하기보다는 그 부분에게 분리되어 달라고 요청하세요라고 말합니다. 당신을 중요한 때로는 예상치 못한 장소로 데려가는 뉴턴. 만약 내담자가 수치를 당했다고 설명하는 경우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나쁘게 대할 때 당신은 자신을 어떻게 대하나요? 우리가 먼저 상처 입은 부분을 도와주면 보호자들이 진정됩니다. 그러나 내담자의 참 자아가 신속하게 개입하지 않으면 보호자들은 다양한 전략을 펼치게 되는데 여기에는 수치감을 불어넣는 사람의 동기를 이해하려 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추방자를 비난하고 화를 내며 복수를 계획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런 종류의 완강하고 모순된 행동을 하면서 내담자는 다시 한번 추방자를 벌이게 됩니다. 처벌보다 더 효과적인 정적 강화. 비판과 수치감 불어넣기는 처벌이고 처벌은 수치감을 불어넣습니다. 수치감 불어넣기는 원치 않는 행동을 중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하나의 바람직하지 못한 불쾌한 결과, 예를 들면 공개적인 질책이지만 그것은 복수심에 불타는 반항으로 이어집니다. 대조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거나 음식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정적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카렌 프라이어는 정적 강화를 행동주의의 요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내면 비판자들은 나쁜 요정, 즉 처벌을 사용합니다. 그 대가로 그들은 반항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같은 결과에 지쳐 있고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사회적 포용, 안전, 보안 및 행복을 정말로 원합니다. 어떻게 자신들이 정말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이해함으로써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서로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일상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극대화하려는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최소화하고 싶어하는 행동은 무시하는 정적 강화의 요정은 훈련과 그리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려는 의지를 필요로 하지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회의와 불신도 환영한다. 저는 조심스러워하는 보호자들에게 치료를 실험으로 생각해 보라고 요청합니다. 보호자들은 내가 내적 자원에 대해 말하는 것을 반드시 받아들이거나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반드시 참 자아를 만나야 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짐을 내려놓는다. 만약 당신의 내담자가 등이나 팔, 심장, 치아, 관절 또는 근육에 말 그대로 짐을 지고 있다면 그들이 그 짐을 내려놓을 때 말 그대로 어깨가 가벼워지고 행복감이 밀려올 것입니다. 짐을 내려놓은 후에 주방자는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원하는 특성들을 초대합니다. 하지만 한 회기가 끝날 때 주방자가 짐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부는 자신의 짐을 보관 창고에 넣고 그 원하는 특성들을 초대하여 시운전을 해보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불완전한 노력을 보상해주고 적어도 일시적인 안도감을 가져다주며 보호자들을 진정시키고 다음 주에 추방자로 더 쉽게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며 최종적인 짐 내려놓기를 촉진시켜 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법에 대한 요령 부분은 제가 읽어볼게요. 기법에 대한 요령. 트래킹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추적하는 방법입니다. 메모를 하거나 회미 말미의 부분들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항목들을 적습니다. 진행하면서 회계의 흐름을 따르고 그리고 시각적으로 부분을 추적하는 당신만의 방법을 고안하여 당신이 약속한 대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합니다. 요점은 부분들이 하는 이야기의 전체 줄거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언어가 중요하다. 첫 번째, 참자에 대한 정의에 구애받지 않도록 합니다. 부분들이 분리되도록 도와서 내담자가 직접 자신의 참자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들 스스로가 참자를 경험하면서 참자에 대한 그들만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내담자가 말하는 것을 낙관적이고 관대하며 비병리적이고 힘을 불어넣는 부분의 언어로 끊임없이 번역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당신은 내담자가 자신의 부분들을 통제한다 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도와주는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분리시키세요 라고 하는 어떤 명령하거나 통제하는 언어 대신 그 부분이 분리될 의향이 있는지 물어봐 주세요. 이런 청유형의 언어를 사용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떤 강력한 보호자를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뉴턴, 내담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당신은 어떻게 자신을 대하나요? 그리고 먼저 상처 입은 부분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정적 강화, 처벌, 비판과 수치감 불어넣기는 처벌이다. 이런 처벌이 역효과를 가져왔던 사례를 끌어내고 정적 강화의 유익을 설명합니다. 회의와 불신도 환영한다. 우리는 치료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에 좋은 어떤 비용이 적게 드는 장소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뭔가를 한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내담자의 부분들한테도 얘기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꼭 믿을 필요 없다. 실험적으로 회의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짐. 주방자가 한 회기가 끝날 때까지 짐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부분이 그 짐을 보관 창고에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합니다. 물론 그 부분이 의향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다음 원하는 특성을 초래합니다. 이 합의는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좋은 시작점이 됩니다. 자, 그 뒤에 목격하기와 짐 내려놓기에 대한 요령인데요. 요령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뒤에 중요합니다까지 읽어볼 텐데요. 변미경 선생님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목격하기와 짐 내려놓기에 대한 요령. 시도하기 대 실행하기. 만약 내담자가 보호자가 긴장을 늦추고자 하거나 추방자가 짐을 내려놓고자 시도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문제의 그 부분은 아직 긴장을 늦추거나 짐 내려놓기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 부분이 그럴 준비가 됐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긴장을 늦춘 보호자는 내담자의 참 자아와 더 잘 연결됩니다. 짐을 내려놓은 추방자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외부에서 짊어지운 생각을 떼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부부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짐 내려놓기는 내려놓으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입니다. 추방된 욕구. 추방된 부분들은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을 받고 당당하게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자나 추방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만약 내담자가 쇼핑 목록을 반복하고 있는 듯이 슬프거나 끔찍한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내담자에게 사실과 감정을 분리하는 관리자가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내담자가 추방자에게 보여줄 긍휼의 마음이 없다고 이해합니다. 만약 내담자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중단하고 자신을 비판하거나 반박한다면 저는 보호자가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추방자는 말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담자가 수없이 빙빙 돌려 이야기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상대방이 그 이야기에서 유일한 주인공인 경우, 그 부분은 내면에서 수치감을 불어넣는 관리자, 즉 내면 비판자와 외부로부터 수치당할 가능성을 막아내고 있는 소방관이라고 추정합니다. 하지만 만약 내담자의 이야기가 멋진 소설처럼 아주 자세히 묘사되고 있어 제가 그것에 감동이 느껴진다면 저는 그 화자가 추방자라고 가정합니다. 제가 틀렸다면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도록 합니다. 변화가 일어난다. 추방자들이 자신들의 가치에 대한 무거운 신념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정서적 상처를 치유할 때 내담자는 말 그대로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종종 그들의 얼굴 근육은 이완되고 그들은 끔찍한 과거로의 여행보다는 휴가에서 돌아오는 것처럼 더 젊어 보입니다. 저는 짐을 내려놓는 내담자들에게 추방자들을 관찰하고 확인해 보라고 요청합니다. 훈련 과정에서 리처드 슈월츠는 3주 동안 이렇게 해볼 것을 권장합니다. 짐 내려놓기의 총체적인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밝혀집니다. 반발도 일어난다. 내담자의 증세가 심해지게 되는 것은 내담자가 자신의 허락 없이 추방자와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혹은 추방자의 짐 내려놓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내담자의 보호자들이 활성화되어 수치감을 불어넣거나 겁을 주거나 위협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내담자를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추방자로 나아가는 도중 언제라도 보호자들이 비켜간다면 이러한 반발의 위험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추방자를 도울 수 있는 허가를 받더라도 내담자의 참 자아가 접촉할 때는 위험이 잠시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잘하고 있으며 자신감을 느끼는 내담자들도 마지막 순간에 보호자의 반발에 허를 찌르는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을 예측하고 내담자가 추방자에 접근하면서 보호자들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예방책들이 보편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한다고 나쁠 것은 없으며 어떤 사람들에게는 중요합니다. 네. 자, 그 밑에 박스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격하기와 집 내려놓기에 대한 요령, 시도, 만약 어떤 부분이 어느 한 가지 일, 예를 들어서 참자를 만나고 긴장을 풀고 압도하는 일을 중단하고 짐을 내려놓고 어떤 그런 일 중에 한 가지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렇게 해보도록 합니다. 만약 그 부분이 시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뭐 해볼까요? 시도해볼까요? 뭐 이런 어떤 시도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확신을 갖고 뭔가 하고 있는 시대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아직 실행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시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뭔가 실행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있는지,
그 이유를 들어보는 거죠. 자, 추방자. 추방자는 가치 있는 존재, 또 사랑받는 존재라고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이 이야기를 하는가? 때로는 내담자의 보호자는 감정이 결여된 채 사전에 준비된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신변에 무슨 일이 있고 과거에 뭐 어쩌고 계속 그런 컨텐츠만 계속 나올 때 이것은 관리자다라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내담자가 어떤 멋진 소설같이 자세히 묘사하는 게 상담자에게도 감동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 어떤 감동이 전해지는 경우라면 또 추방자일 수도 있다. 그래서 내담자의 다른 부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을 하고 당신의 반응에도 주목을 해봐라. 변화. 추방자가 짐을 내려놓을 때 내담자의 신체적인 모습은 그들의 정신 상태만큼이나 뚜렷이 변화될 수 있다. 내담자들에게 짐 내려놓기를 한 후 약 3주 정도는 짐을 내려놓은 추방자들을 관찰하고 확인해 보라고 요청을 한다. 반발. 추방자들이 너무 의식이 가까이 접근하는 걸 보호자들이 염려하는 경우 그들은 행동을 취하게 된다. 그게 반발인데요. backlash라고 하죠. 반발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내담자에게 가능성을 경고하고 보호자들로 하여금 목소리를 높이고 반대 의견을 내고 프로세스에 참여하도록 그래도 괜찮다. 너희들이 언제든지 싫어하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해라. 이렇게 허락을 하고 계속 요청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내담자에게 반발이 발생될 수 있고 이게 뭔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는 신호다라고 미리 알려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세션을 해보면 잘 되는 것 같다가 갑자기 드랍이 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라는 걸 보면 잘 되다가 갑자기 이런 반발이라는 어떤 IFS식으로 말하면 보호자들이 나타나서 브레이크를 거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미리 사전에 알려주면 내담자도 대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진행하는 모든 단계마다 보호자들이 동참해서 허락을 받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자, 읽는 김에 결론도 좀 같이 읽겠습니다. 결론. 저는 이 장을 통해서 읽는 분들이 IFS를 실제로 실행에 옮길 때 몇 가지 점들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드렸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인식하고 접근하는 데 있어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을 염두에 두도록 합니다. 그것은 부분들이 분리돼서 참자가 나타날 수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왜냐면 참자야말로 알아차리는 내면의 의식의 중심이잖아요. 보고 듣고 경험하고 알아차리고 있는 그 중심이 바로 참나지요. 그러니까 이식하고 접근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참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치유의 황금 열쇠이다. 두 번째, 당신의 생각과 내담자의 생각을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 개념적 모델로 전환하여 추진력을 얻도록 합니다. 그래서 부분의 용어를 계속 쓰는 거죠. 이러이러한 부분이 혹시 뭔가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들리네요. 이런 부분인가요? 되게 이런 부분이 있네요. 자꾸 부분 용어를 써라. 세 번째, 내담자의 부분들과의 관계를 즉각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은유로 추상화시키기 이거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당신의 내담자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추측하기 시작하면 추측하는 어떤 부분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게 그렇게 추측하는 대신에 직접 질문을 하도록 내담자가 삼라 상태에서 직접 물어보도록 중간에 그 추측하는 부분은 빼고요.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부분들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한다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뭐 어떤 목소리를 내던 아니면 어떤 뭐 방식으로 알려주던 대답을 실제로 부분들이 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낯선 정보, 외부 실체 및 안내자 같은 낯선 정보에 개방적이 되도록 노력하며 내담자의 경험에 대해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것이 그들에게 당신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임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떤 의미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보다 내담자 자신이 경험했다, 실제로 경험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자신에게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 동시에 두려워하면서 고통스러운 과거에 갇혀 있고 내면에 집중하고 있는 어린 부분들, 보호자들도 이럴 수 있죠. 이런 보호자들은 제한적이고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내담자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총체적인 진실로서가 아니라 그들의 경험이나 의지에 대한 정보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신념과 행동이 어떤 소리가 안 들립니다, 선 상황에서는 선생님. 안 들리나요? 안 들리시나요? 어, 지금은 들립니다. 인터넷 연결이 잠깐 불안정했었나 봐요. 그들의 행동과 신념이 어떤 상황에서는 유효하지만 종종 그러한 상황은 과거에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자신들이 원한다면 완벽하게 분리되고 협력할 수 있을지라도 그들의 행동은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에서 학습한 교훈과 미래를 통제하려는 욕구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이것은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중하게 질문하고 관심을 보이며 긍휼의 마음에서 나오는 지지로 보호자들의 협력을 끌어냅니다. 그래서 결국 보호자들을 치료의 어떤 협력자로 끌어들이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IFS의 대단한 점이기도 하고요. 그전에는 추방자라는 상처 입은 것들을 치유하는 것을 위주로 많은 치료들이 이루어졌다면 IFS는 보호자라는 내면에서 추방된 어떤 상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게끔 기여해왔던 보호자의 기여를 얘기하는 치료 기법이잖아요. 그래서 보호자를 협력자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게 도움이 되는 거죠. 비난하는 부분이니, 뭐, 어떤, 화를 내는 부분이니, 그런 여러 보호자들, 그런 보호자들을 협력자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한 얘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읽을까요?